이걸 뭐로 삼느냐 하는 건데, 그 두 가지입니다. 공리주의처럼 좋다, 좋음, 우리 영어로 선하다, 선하고 좋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굿이죠, 굿.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묘한 말입니다. 윤리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은. 근데 이게 공리주의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것, 경험적으로 좋은 것,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 명제로 말하자면 선과 쾌락, 플레저, 이거는 동일하다. 제가 이름 붙인 건 동일성의 명제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래서, 옳은 행위라는 거는 선을 이루는 행위인데, 선이라는 거는 플레저니까, 그 플레저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제, 얼마나 더 크게 증진시키느냐. 그것이 더 옳은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인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규정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의의. 이 동일성 명제. 선과 그리고 플레저는 동일한 거다. 그럼 첫 번째는 선을 정의하되 오로지 인간의 본성의 그 자연적, 경험적 사실로서 선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 선은 경험적 사실로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일배타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가 정립되고, 둘째는 오로지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선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인 그 쾌락, 행복, 그것이 사람에게 한없이 좋은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좋은 것이고 선이란 인간 자신에게 좋은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윤리론의 가장 근제는 이 동일성의 명제가 항상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윤리론의 압축인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는 이제 조금 확장하면은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합니다.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Principle of Utility나. 그런데 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이 사실은 이 도덕의 원리입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 그건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공리의 원리하고는 이제 뭐가 조금 차이 나는 건가 하면은 공리의 원리는 최대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맥시멀리즘. 우리가 공리주의의 특성은 이제 네 가지를 듣는데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하나는 결과주의. 그러니까 도덕 우리 판단을 이제 행위의 결과로서 하는 동기로서 하지 않고 그 결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최대주의, 맥시멀리즘. 더욱더 클수록 쾌락을 주는 거지. 더욱더 옳다. 그런 거죠. 최대주의. 그리고 히도니즘. 아까 말한 그 쾌락, 행복주의, 히도니즘. 그리고 이제 보편주의. 나의 행복이나 너의 행복이나 누구의 행복이나 다 똑같은 행복이다. 이런 보편성.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최대 행복의 원리는 공리의 원리 플러스 최대주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대주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차이가 나지만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가 이제 윤리라면 윤리의 규범, 그러면은 이제 규범성을 지녀야 됩니다. 윤리라면은. 그래서 통념적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하면은 어떤 규범성을 지니는 겁니까? 윤리 도덕. 이거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그 행위에 어떤 지도적인, 규범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리주의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윤리 규범성이 있는 것인가? 지도적인, 또 가이드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유틸리테리아니즘을 지은 존 스튜어트 밀은 거기서 아주 직언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행위 규범이 될 수 없다. 개인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통념적인 의미에서의 그 윤리 규범성, 그거는 그 공리주의자들도 이렇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의 본성이라는 것을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개인의 본성. 개인의 본성, 아까 동일성 명제, 또 기본 명제에서는 그 플레저를 굿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근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플레저를 갈망하고 추구한다. 그겁니다, 유일하게. 그것과 최대 행복의 원리. 즉, 사람들이 그 행위의 결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플레저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둘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는 자기의 플레저를 추구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근데 자기를 포함해서라기도 하지만은 방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영향받는 사람들의 그 플레저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규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의 사람이 남의 말하자면은 이익 증진을 위해서 자기를 손해보거나 희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 자신도 이것은 말하자면 내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의 지성이 더 발전을 하고 그래야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사람이 말하자면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규범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리주의가 그러면은 개인의 규범이 아니라면은, 개인적인 의미의 규범이 아니라면은 무슨 의의가 있었을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입법, 법조에서는 이게 지금 활발하게 원리로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라미 벤덤이 주로 한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자의 그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경계하게 들어와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일원화됩니다. 일원화되고 또 거기서 이제 가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을 이제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볼 텍스트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경작에서 일원화돼서 말하자면은 연결이 되고 도출이 되고 체계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그 공리주의는 이제 기본적인 비판을 할 때 이게 논리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그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특히 하나는 동일성 명제라고 하는 기본 명제, 선과 쾌락, 플레저의 동일성. 그거는 묻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묻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사람이 닮아가고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냐? 그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조지 무어라고 하는 또 공리주의자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연주의의 오류다. 이 공리주의에서 하는 거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naturalist fallacy, 그거 맞나요? 오류, naturalist fallacy. 뭐냐면은 사실적 경험적인 그런 것만 갖고는 윤리의 기반이 되는 선이라는 거를 본래 이게 도출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 그거를 이제 바로 연결시켰다는데 이제 비약이 있다. 그건 오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지금까지도 공리주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반론도 하면서 디베이트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철학계에서는 이 사실로부터 이제 당위 도출의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는 종결됐다. 뭐 이렇게 보고 또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한 가지는 이제 그 편에 있는 거. 다른 한편은 바로 이 동일성 명제로부터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공리주의 체계로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연결을 시켜 보려고 했으나,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 경제학에서. 가만히 보면은, 경제학에서 지금, 선과 동일성, 동일성 명제, 선, 쾌락이 선이고 하는 것을 바로 경제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이 자기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에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동일성 명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면은 효율성, efficiency. 우리가 넓혀서 얘기하면은 경제적 효율성. 우리 경제학에서는 economic efficiency.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가면은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걸 이제 동일시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빌프레드 파레토의 효율성, 파레토 이피션시,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의 효율성 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원 개념은 뭐냐면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상태다. 경제 상태.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 그렇게 이제 개념화된 겁니다. 그럼 사회 후생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공리주의적으로는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회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사회입니다. 그럼 사회 후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들의 효용의 전체화. 이것이 이제 사회 후생입니다. 그러면은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것은 최대 행복을 이루는, 최대 행복이 달성이 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효용 극대화로부터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이 되는 요 전체 그 틀, 요것이 바로 공리주의에서는 연결시키고자 했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요것이. 그러면은 경제학에서 무엇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후생 경제학의 제일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축약이 되어 있는데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행위를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공리주의 사상만으로는 그 매개가 없습니다. 경제학에 와서 매개가 있는 겁니다. 매개.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게 이제 도출이 되고 그 효율성이 최고 가치로 인정화되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공리주의 사상의 이제 반영으로서 그것이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개인의 그런 목적 추구적인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으로부터 공리주의적인 사회 후생 또는 극대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경제학에서 두 가지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후생 경제학의 제일 원리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또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공리주의 학자, 경제학자. 뭐 최고로 유명하죠. 이 근래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하산이라고 게임 시어리도 하고 하는 원래 철학을 했습니다. 노벨상도 타고 1955년 논문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두 가지 프리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자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개인의 프리퍼런스 또 소셜 프리퍼런스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셜 프리퍼런스라는 거는 어떻게 그것이 이제 도출이 되느냐 소셜이라는 건 뭐 사회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리퍼런스라는 건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게 바람직하느냐 거기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될 텐데 그렇게 되자면 그게 도출이 되자면은 자기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쏙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그건 사회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장치를 세팅을 합니다. 이론적인 세팅.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될지 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들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런 그 오리지널 포지션에 세팅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자기 이익이라는 거가 상정될 수가 없죠. 먼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부들 기대 효용의 극대화라는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 효용의 극대화라는 것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적인 후생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셜 프리퍼런스라는 게
함수적으로 뭐가 될 거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개인들의 그 효용, 개인들의 효용, 플레저, 그걸 전부 합한. 그것이 이제 소셜 프리퍼런스, 그것으로 귀착이 된다. 그 평균이지만, 그 증명된 것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공리주의의 역설은 일원화된 그 경제학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풀리는데 경제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다뤄지는 그런 이념화되는 그런 가치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그 처음에서는 이제 야 이것이 법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서 정교하게 일원화돼서 논리 비약 없이 도출이 된 그 결과, 그것이 이제 사실은 공리주의의 사회경제학에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아주 길게 좀 논증을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리주의의 그 윤리성이라는 것은 경제학에 오면은 효율성으로 치환이 되어버린 거다.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거기는 윤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은 이 합리성이라는 것이 또 공리주의적인 그러한 윤리성이 환원된 겁니다. 합리성으로. 왜냐하면은 합리성은 본래 막스 베버가 얘기할 때는 그 자본주의의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특성으로서의 합리성입니다.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든지 그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원래 개념인데 그것이 공리주의와 덮어지면서 같이 결합되면서 아주 뚜렷한 목적 합리성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합리성하면 이제 그건데 자기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성, 그거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그 연결된 연결고리를 다 연결하고